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주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아들엄마 설문조사를 들고 왔는데요. 자, 이름하여 2025 훈육 현황조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말들을 좀 남기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를 감정적으로 훈육한 다음에, 내가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무려 81.4%가 나는 그런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한 19%, 20% 정도는 그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같으시죠? 아닙니다. 18%가 자주 있다. 그런 말을 잘하지 않는다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면서 했던 말 중에서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훈육 말투는 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받아보았는데요. 1위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렇게 짜증내면서 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마.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 자, 2위는 너 때문에 엄마 너무 힘들어. 문제에 대해서 아이 탓을 한 말. 이게 2위고요. 3위는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 싫어해. 이게 3위. 4위는 너 이럴 거면 그냥 집 나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소속감에 상처를 준 말이 4위였습니다. 당연히 있죠. 비교를 한다거나 특히 이제 형아한테, 큰아이한테 그러니까 동생이 형아를 뭐 무시하지. 동생이 더 글씨 더 잘 쓰잖아. 미안한, 아직도 마음이 남아요. 오늘의 문제와 상관없는 과거의 이야기까지 얹어서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몰아쳤을 때 네. 네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네 옆엔 아무도 없을 거야. 엄마도 이렇게 싫은데 누가 널 좋아할까? 누가 너의 이런 행동을 참을 수 있을까? 그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거는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했던 게 약간 죄책감을 심어준 것 같아가지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책장에 있는 책들을 막 화내서 막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사모한 적이 있는데 그걸 진짜 지금도 많이 후회하긴 해요. 왜 그랬지? 하면서. 저는 소리를 잘 질러요. 너 바보야! 너는 집에 가면 죽었어. 이제 뭐 틀리거나 실수했을 때 너무 이제 제가 화가 나니까 자꾸 그 바보라는 말을 자꾸 아이한테 심어줬나 봐요. 나중에 아이가 엄마 나 바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얘의 마음에 바보라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씻어내줬으면 좋겠다. 나가 있어. 너랑 말하기 싫어. 그거랑 네가 내가 무섭지 않은가 본데 엄마도 소리 지를 줄 알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죠. 근데 하고 나서 후회했죠. 왜냐면 아이가 많이 울었거든요. 좀 용기를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인정해주지 않고 좀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또 어머님들이 많이 좀 속상하고 자책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애들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해가지고 얘 이거 좀 상처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돌아서자마자 희번떡하고 웃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자꾸 연습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99번 날아가는데 이제 한 번에 내 가슴에 꽂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게 가슴에 너무 남는 말인데 커서 엄마한테 살짝 엄마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엄마는 기억도 못하는 그런 말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말 한마디 좀 실수했다고 그걸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말의 방향이 자꾸 그런 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라면 아이가 나중에 기억했을 때 남는 말들이 그런 말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방향을 바꿔보면 좋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가 커서 엄마를 떠올렸을 때 엄마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기억나면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에서부터 공개할 건데 4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4위는 사랑해, 넌 엄마의 보물이다. 이게 4위였고요. 자, 3위.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너 되게 믿는다. 자, 이게 3위였고요. 2위. 민준아, 힘들면 좀 쉬어도 돼. 괜찮아. 정말 괜찮아. 괜찮다라는 얘기가 2위였고요. 1위는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지지해주는 소속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후딱 해치우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해주고 싶어요. 엄마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든지 그 자리로 오면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서편제 노래 중에서 살다 보면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대사 중에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 같고,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살아보면 언젠가는 잊혀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말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해. 사실 아기일 때는 사랑해라는 말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크면 그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말보다 그 말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내가 해준 적이 없다라면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현장에 가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왜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기 어려울까요? 아마 오히려 우리 아이가 아니고 남의 아이라면 우리는 더 이런 얘기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유독 내가 내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만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꾸 화가 나게 되는 고리를 보면 의외로 예쁘게만 하려는 노력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아, 엄마 너무 화나? 엄마 이제 진짜 무서운 엄마로 변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무 예쁘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한테 좋은 말을 남겨주는 게 항상 예쁜 말은 아니라는 거.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아이한테 예쁘게 말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분노의 씨앗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훈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육이라는 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이런 말하는 타이밍이 이미 얘가 잘못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훈육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 평소에 컨디션이 좋을 때 할 수 있어야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아이랑 관계가 안 좋고 내가 이미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좋은 말을 아이한테 남겨주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기분이 좋을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은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왔던 게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들한테 전해주는 말들을 보면 되게 각 다양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한테 하는 말의 장르, 훈육할 때 쓰는 말들은 다 유사합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말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되게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들어왔거나 어른들한테 물려받았던 말들을 본의 아니게 아이한테 넘겨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아들한테 좋은 말을 넘겨주려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들어왔던 말 중에서 찾지 말고 다른 레퍼런스, 좋은 말에 대한 레퍼런스를 평소에 많이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중요한 순간에 몇 가지 선택지가 안 떠올라요, 말이. 그때 좋은 말이 선택지가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다양한 좋은 말들과 레퍼런스를 많이 봐놓는 거,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야? 아, 네네. 이거 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들, 너를 키우면서 엄마도 성장하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좋은 게 많은데요? 중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아들 실수해도 괜찮아. 배움은 늘 실수 옆에 있단다. 말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 같네요. 아들, 넌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의 자랑인 걸 잊지 마. 아이가 항상 이거를 가슴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난 엄마의 자랑이니까 좀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머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아들 엄마가 아들에게 차마 전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저희가 조각조각 모아서 달력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아들 달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한테 생각보다 내가 가장 남기고 싶은 말들을 남길 타이밍을 잘 못 찾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도 아들 달력이 나왔으니까 올해 아들 달력을 아들과 함께 보면서 내가 화가 났을 때가 아니라 웃으면서 아들에게 남겼으면 좋겠는 말들을 한번 남겨보신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